자, 우리가 그 오브를 작동시키는 것, 어브를 작동시키는 거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조금 열어놓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먼저 사인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게 제가 그때 그 하우스 컨정션입니다 라고 했었던 거 있잖아요. 이 말은 이해되죠? 여기서 여기 있을 때 여기는 자꾸 보지만 넘어간 다음엔 여기 안 본다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기준으로.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는 이 위에 있는 행성이 이쪽으로 넘어갈 때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쪽하고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그럼 이 접근하는 어스펙트가 있어. 그걸 어플라이 어스펙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똑같이 60도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가 60도에서 6도를 적용하면 54도에서 64도잖아요. 66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54도에서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게 있어. 접근해 가는 게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60도를 통해서 멀어져 가는 게 있어. 멀어져 가는. 그래서 이거를 접근해 가는 어스펙트를 어플라이 어스펙트라고 해요. 어플라이 어스펙트. 그리고 떨어져 가는 어스펙트를 세퍼레이션 어스펙트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리, 그러니까 접근 어스펙트, 분리 어스펙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가 더 힘이 셀까? 접근 어스펙트가 힘이 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지어 하우스 컨정션에는, 자, 얘는 얘 1도 떨어졌어. 얘기 들어서. 근데 여기는 0.5도 붙어 있어. 그러면 도수상으로는 얘가 더 가까워. 하지만 뭐야? 얘는 뒤도 안 돌아봐. 문 닫았어. 근데 얘는 뭐야? 이제 문 열로 이러고 있어. 분명히 문 닫은 얘가 더 가까워. 하우스 컨정션에. 안 그래요? 하지만 얘는 세퍼레이션이야. 이거 이해되죠? 얘는 뭐야? 어플라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어스펙트가 더 힘이 셀까? 그냥 단순하게 도수, 단순하게 사인, 이것만 생각하고 단순하게 어브, 이것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얘 65도야. 어브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작동을 하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약하겠죠. 거의 사라져가는 어스펙트야. 근데 예를 들어 53.5도야. 얘는 어브 안에 없어. 없는데 뭐야? 금방 들어갈 거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추럴 차트를 여러분들이 뽑잖아요. 그러면 그건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거야. 프로그램화되어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브 딱 설정해 놓으면 거기에 있는 건 전부 다 뭐야? 선을 쫙쫙쫙쫙 그려놓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인을 벗어날 때도 있어요. 다 그려놔요.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시고, 무조건 받아들이지만 이게 어플라이야? 세퍼레이션이야? 이랬을 때 아, 이렇게 되겠구나. 얘는 힘이 약하겠구나. 얘는 힘이 강하겠구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접근해가는 과정의 날짜, 여기서 또 벌어지는 날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힘을 주는 과정은 이쪽 과정이겠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조금 더 적용시키고 이쪽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아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석하면서 아마 상당히 많이 봐야 될, 고려하고 참고해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냥 차트를 보고 빨간 선, 파란 선 막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그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텐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용할 때는 어플라이냐, 세퍼레이션이냐, 강하냐, 약하냐, 어브도 조금 더 우리가 가르치긴 하겠지만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해야지 될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통 어스펙트 선을 할 때요, 여러분들 그 천공도 뽑을 때 있잖아요. 이게 환경 설정을 할 수 있어요. 환경 설정에서 우리가 안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그냥 걔네들만 딱 뽑아서 이렇게 뽑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뽑으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안 좋은 그 스퀘어하고 어퍼지션은 일반적으로 빨간색 선으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섹스타일하고 트라이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파란색으로 일단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적용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적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보면 그래요. 개념을 보면은, 자, 우리가 이게 60도 각이잖아요. 60도 각이다 해가지고 한 사인을 거쳐 있다, 지금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한 사인을 거쳐 있으면은 전부 다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양, 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야. 맞나요? 전부 다 이렇게 맺혀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섹스타일의 구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핫과 콜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드라이 앤 웻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핫은 핫끼리라는 거야. 콜드는 콜드끼리. 이해됩니까? 예. 그렇게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우리가 조건이 없다. 우리가 사주를 조금, 죄송합니다. 사주를 공부 안 하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사주를 편이다, 정이다 이렇게 나눠. 음양이 같으면 뭐 편인, 편재, 편관 이렇게 편적인 용어를 쓰고요. 음양이 다르면 정이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정관, 정재 뭐 이런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양이 같다, 음양이 다르다 이걸 표현할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해석할 때 뭐라고 했었죠? 공부하신 분들은 조건이 있다, 조건이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이거는 뭐냐면 조건이 없다는 뜻이야. 왜? 편적인 의미거든. 조건이 없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느낌을 썼단 말이에요. 그때. 자, 이 섹스타일의 느낌을 잘 이해하세요. 비너스적, 관계적인 느낌이야. 우호적인 느낌이야. 이게 섹스타일이잖아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내가 내 절친한테 하는 거야. 내 남자친구야. 여자가 여자친구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돈을 좀 있어. 그럼 나도 솔직히 만나서 술 한잔 하고 그러면은 내가 한 번 사면 얘가 한 번 사고 뭐 이래야지 뭐 좀 왔다 갔다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친구가 돈이 없어. 그래도 여러분 보고 싶잖아. 안 그래요? 그럼 심지어 뭐야? 여행 갈 때 같이 가고 싶잖아.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 근데 얘한테는 뭐 가자. 야, 내가 돈 다 댈게. 내가 술 살게. 내가 뭐 할게. 이러지 않아요? 왜 얘만? 그게 편적인 느낌이라고. 편적인 느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친한 친구 느낌이에요. 그냥 보고 싶어 하는 친구 느낌이라고. 이게 섹스타일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섹스타일의 관계예요.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인이 어긋나 버리면 음양이 되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남녀가 돼버리는 거야. 남녀가 돼버리는 거야.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인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섹스타일의 개념을 볼 때는 그래서 자꾸 개념 정리합시다. 개념 정리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인이 어긋나면은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고려해라 말하고 말했는데 솔직히 어느 정도 고려해라 이 말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이 개념 여러분들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나요? 예, 오케이. 자, 이게 섹스타일이에요. 섹스타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설명할까요? 뭐 이래도 소용없어요. 아시겠죠? 이거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컨정션까지만 오늘 언급을 할게요. 컨정션까지만. 자, 컨정션은 뭐냐? 붙어 있다는 개념이에요. 역시 오브가 작동돼요. 역시 오브. 여기 제가 나눠드리는 책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컨정션은 포용 범위는 8도이다 그랬어요. 8도이다. 8도면 굉장히 넓게 준 거예요. 굉장히 넓게 준 거예요. 제가 8도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8도가 정답이 아니라고요. 정답이 아니라고요. 조금 더 근접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행성마다 또 틀려. 행성마다. 원래 그래서 행성별 오브 주기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자고. 자,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요. 머큐리 그럼 빠르죠. 머큐리 그럼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목성, 주피터, 세턴 이런 건 느리잖아요. 느린 거는 오브를 적당히 잡아줘야지 돼요. 근데 머큐리는 8도까지 돼버리면 쑥 들어왔다 쑥 나갔다가 금방 다시 또 쑥 들어왔다 쑥 나갔다 이럴 거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머큐리가 태양하고 27도밖에 안 떨어집니다. 갔다 붙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제 목소리 이상하죠? 네. 왜 그러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도 계속 이상한가요? 예? 물이요? 좀 괜찮아지는 거 같지 않아요? 예.
자, 지금도 그러나? 네. 좀 쉬시는 아니 물 드시고 약간. 예. 네. 잠깐만 물 한잔 하고 할게요. 왜 이러지 갑자기? 지금도 이상하네 목소리.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차라리 전달하세요. 감사합니다. 됐나요 이제? 네. 물을 먹으면 되는구나. 이거 편집 잘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까지 하다 했지? 머큐리 같은 경우는 빠르잖아요. 빠르단 말이야. 27도밖에 벗어나지 않는데 27도밖에 벗어나지 않. 그럼 들락날락 할 거 아니에요. 들락날락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허구한 날 컨정션 됐다가 태양하고는 허구한 날 컨정션 됐다 버려다고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버를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턴이 있는데 세턴이 있다. 그리고 나서 비너스가 어스펙트를 한다. 그러면 세턴은 비너스가 막 움직일 때 세턴은 거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자, 그러지 않겠어요? 거의 그 자리에 있을 거란 말이야. 거의 그 자리에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할 때 세턴 입장에서 잡는 거하고 비너스 입장에서 잡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생각하자 이 부분이에요. 그냥 일률적으로 공식적으로 정하지 말고 선생님 8도라고 하셨잖아요. 이러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자, 이 이야기 먼저 드리고요. 컨정션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컨정션은 같이 있다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셋이 모여 있으면 상대 입장에서는 무섭다고 그랬어요. 상대 입장에서는 무거워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하자고요. 모여 있을 때 이것이 좋냐 나쁘냐 이 부분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있단 말이에요. 태양 입장에서 머큐리가 태양으로 쫙 접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달도요, 여러분 초승달 뜰 때 3일 동안 안 보이는 거 아시죠? 네? 안 보여요, 처음에. 왜? 태양빛이 가려버리거든요. 태양빛에 가려져 버려요. 머큐리는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태워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의 그 기능이 말살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컨정션이라는 것 자체는 심지어는 어떤 점성학자들 입장에서는 어스펙트로 치지도 않아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어스펙트다, 어스펙트가 아니다. 이 개념을 정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컨정션은 같이 있다, 그냥 손잡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머큐리 그러면 예전에 중성적 기능 이야기했듯이 컨정션 역시도 좋은 기능으로 발휘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기능으로 발휘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다른 행성들과의 상태에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한 하우스 내에 행성들이 몰려 있다. 그럼 그 하우스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될 거라고 그랬죠. 만약에 사인 위주로 어스펙트를 정하는 사람이 컨정션을 인정한다 그러면은 그 행성 안에, 그 하우스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행성들은 다 컨정션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영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컨정션을 3개 행성이 같이 하잖아요. 그럼 그 힘이 파워가 굉장하다. 그래서 그걸 스텔리움 한다라는 별도의 용어를 써요. 아마 스텔리움 한 경우에 대한 예시 청구도 차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그 정도에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게 실제 사례니까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컨정션 조금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전부 다 이거 나눠드렸으면 이메일로 다 보내드렸거든요. 이메일로 다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
서로 인접해 있는 행성들을 의미하며 최대 허용 범위는 8도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8도이다. 근데 이거 탄력 적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도 너무 세게 잡은 거예요. 예. 그리고 행성마다 다릅니다. 예. 의미는 강렬하고 활발하게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다. 강렬하고 활발하게 발산한다 라니까 좋아 보이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강렬하고 활발하게 할아버지랑 같이 다니면 좋아요? 아니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강렬하고 활발하게 발산하는 것이 무조건 강렬하고 활발하게 발산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들이 되면 타버리기도 하고 안 좋아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일단 합을 이루는 것이니 에너지의 총량은 극대화된다. 그럼 나쁜 것도 극대화되겠죠. 그러나 그 자체로 긍정의 에너지인지 혹은 부정의 에너지인지는 단정할 수가 없다. 일반적인 견해로는 길성인 목성이나 금성과 컨정션을 이루면 그 행성은 좋아지고 마스나 세턴, 화성이나 토성과 컨정션을 이루면 에너지가 흉하고 나빠지게 된다고 해석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이건 무조건 행성, 무조건 흉성은 안 좋고 무조건 길성은 좋고 이 관점에서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조금 껄쩍지근하죠. 네. 아무튼 분명한 것은 강하게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좋은 관계다, 나쁜 관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래서 해석의 유도리가 많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컨정션이라는 게요. 일부 점성학자들은 컨정션을 어스펙트의 종류로 간주하지 않기도 한다. 어스펙트의 개념은 서로 바라본다는 개념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컨정션은 한 곳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컨정션은 부부의 합으로 규정하기도 하는데 어스펙트의 종류이건 아니건 분명한 건 매우 강력한 합산 에너지를 발현한다는 것이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네. 합산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컨정션이 있으면 합산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야. 그 외에 그 자체로 길흉을 논하지는 마세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3개 이상의 3개의 행성이 같이 모여 있다 그러면 스텔리움 한다라고 해서 그 영역을 매우 파워풀한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이야기한다. 이해하실 수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 들어가 봅시다. 스텔리움을 했어. 어느 영역에서. 근데 그 스텔리움 영역을 또 우리가 배웠던 하우스 포지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앵글하우스에 있을 수도 있고 석시던트 하우스에 있어요. 케이던트 하우스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이해돼요? 그런데 앵글하우스와 석시던트 하우스, 케이던트 하우스 이렇게 구분했을 때는 한 하우스에 2개의 사인이 걸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앵글하우스에 걸쳐 있으면 행성의 기능이 100% 발현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앵글하우스에 있으면서 한 사인 안에 스텔리움하고 있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겠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 공간 섹트나 시간 섹트까지 얻은 행성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그 영역의 그 행성들은 어떤 행성이든지 간에 어스펙트를 하면 거의 아웃될 거예요. 왜요? 불쌍해서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근데 그런 행성들이 만약에 어포지션을 누구랑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어포지션 당하는 얘는 어떻게 될까? 초토화되겠죠. 그러면 그 행성이 관장하고 있는 하우스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역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 느낌 좀 오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 오늘 우리 컨정션까지 할게요. 컨정션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왜냐하면 섹스타일하고 스퀘어하고 트라인하고 이 어포지션을 할 때는요. 우리가 각각의 해결책까지 제시하면서 가야지 되거든요. 그래야 좀 재미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워밍업 하는 기분으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